오늘 3월 18일인가요? 19일? 18일? 18일? 오케이. 3월 18일 목요일. 네. 화과 우리생활 문제풀이부터 갑니다. 물리와 다르게 화학은 복습 없이 문제 풀다가 그냥 그대로 복습하겠습니다. 알겠죠? 복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30페이지 질문이 없으시면 틀린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틀린 예문이 2번인데요. 자, 최초의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는 질기고 유연하여 스타킹을 만든다. 아니, 질긴 것까진 모르겠는데, 그죠? 스타킹을 만드는 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철의 재련 과정으로 얻어지는 철근. 그걸 콘크리트와 합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게 대규모 건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2번입니다. Fe3O4는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반응물이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뭔지 아시면 되겠죠? 이게 암모니아가 NH3인데 이게 말도 안 되게 Fe3O4 뭐 말이 안 되죠, 이거? 지금? 네. 전혀 다른 물질인데 반응물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갑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왜 틀렸는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6번에 3번입니다.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H4 기체고요. C2H6도 상온에서 기체예요. C3H8 프로페인도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C4H10 뷰테인도 상온에서 기체예요. 펜테인부터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탄소수가 많아지면 뭐가 증가해서 분자간 인력이 증가해서 끓는 점이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즉 탄소수가 증가하면 분자간의 인력이 증가해서 보일링 포인트 즉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자, 9번에 3번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화수소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는 메테인이에요. CH4. 그러니까 탄화수소 맞는데, 나는 뭐죠? 나는 C2H5OH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애를 탄화수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탄화수소의 뭐라고 그랬죠? 유도체. 예, 탄화수소 유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죠? 9번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물에 잘 녹는다. 제가 이 하이드록시기가 뭐라고 했냐면 친수성작용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탄올은 물에 녹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처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게 돼. 그죠? 그죠? 오리지널 듀라든가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네. 또 땡기는구만요. 오케이. 아무튼 간에. 자, 따라서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 이거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탄화수소 중에 물에 용해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탄화수소 유도체들 중에 1-1에 나와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녹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탄화수소 유도체가 다 녹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탄화수소 유도체도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1-1에 나와 있는 탄화수소 유도체들은 물에 잘 녹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수성작용기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이제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잘한다고? 오케이. 자, 3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3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29번 갑니다. 자, 다음은 어떤 탄화소의 화합물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형을 보고 그 물질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CH3에 CO 이중결합에 O에 H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아세트산입니다. 이거 시성식으로 쓰면 CH3COOH가 되죠. 자, 요렇게 구조식이라는 건 3차원 공간에서 각 원소들의 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걸 구조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H3COOH처럼 이렇게 작용기를 보여줘서 얘의 화학적 성질을 알도록 해주는 그런 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시성식. 성질을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화학적 성질을 보여주는 식. 자, 이거 분자식으로 쓰면 C 2개, H 4개, O 2개. 이렇게 쓰면 분자식. 심지어 이걸 CH2O 이렇게 쓰면 이건 실험식.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 시험 문제 때문에 저번에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포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를 막 짓이긴 다음에 아주 꽈득 밀봉을 하면, 완전히 밀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밀봉을 하면 포도주가 돼요. 그죠? 알코올까지만 발효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뭘 얻을 수 있느냐? 알코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공기가 조금 섞여 들어갔단 말이야. 산소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화가 알코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효가 돼서 또는 계속 산화가 돼서 뭐가 돼요? 카복시산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C2H5OH라는 포도주로부터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세트산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포도주하고 막 포도 식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문제들을 겨냥하고 한 말이라. 자, 갑니다.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저번 시간에 제가 유일하게 어떤 놈이라고 그랬죠? CH3COOH는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뭐죠? 산입니다. 산. 카복시산. 산입니다. 따라서 OH를 마이너스를 내놓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별명이 빙초산인데, 그죠? 17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빙초산이라고 부르죠. 즉, 녹는 점이 너무 낮아서, 어는 점이 너무 낮아서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네, 다음 3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헐, 질문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그냥 풀겠습니다. 33번입니다. 32번도 별로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네, 푸셨다는 뜻이니까. 헐.
진짜죠? 이거 질문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설마? 네,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네, 어찌됐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갑니다. 자, 탄소수소로 이루어지는 화합물 가에서 다까지에 대한 자료의 일부인데요. 자,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알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이런 거예요. 메테인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프로페인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되셨나요? 이거 알고 있니? 뭐 이런 뜻이겠죠. 자, 프로페인은 이렇게 생겼고, 프로페인은 이렇게 생겼고, 됐죠? C 3개짜리. 자, 뷰테인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뷰테인은 10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와, 다 그렸다.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갑니다. H 원자 4개가 결합한 원자수. 이렇게 돼 있어요. H 4개 결합 탄소. 그죠? 얘는 몇 개? 하나. 얘는 몇 개? 4개 결합한 거. 없어요. H 4개 결합한 거. 없어요. 되셨나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H 원자 2개와 결합한 탄소수. H 2개 결합한 탄소. 얘는 없어요. 4개 결합한 거 하나로 돼 있으니까 빵. 얘는 H 2개 붙은 거 하나. 얘는 H 2개 붙은 거 2개. 이렇게요. 됐죠? 되셨나요? 자, 이제 찾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거죠. 자, 가는 누굴까요? H 4개와 결합한 게 빵. 그 다음에 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는 H 4개 결합한 게 1. 얘가 뭐라고요? 얘가 나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 4개와 결합한 게 빵이고 H 2개와 결합한 탄소수가 하나인 애가 요 놈이네. 그죠? 얘가 다. 그러면 얘가 가네요. 얘가 가. 되셨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X는 얼마예요? 빵. 자, 그 다음에 가는 프로페인이다. 아니요.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누구죠? 다?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 그쵸? C3H8. 프로페인. 응? 됐어요? 프로페인. 되셨나요? 이거 LPG죠. LPG 주성분. 부탄가스. 그 외에 우리가 이동용 이동 취사용 간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거기에 쓰는 놈이 바로 이 LPG예요.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얘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이게 2가지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2가지. 되셨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문제 스타일 때문에 33번 같은 문제 스타일 때문에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적어도 이거 4번까지 요렇게 4번까지 얘네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6페이지 갑니다. 36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37페이지 갑니다. 37페이지. 42번 갑니다. 42번. 37페이지. 42번. 실생활에 사용되는 4가지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철, 이산화규소, SiO2죠. SiO2.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렇게.
자, 걔네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철 Fe, 그 다음에 이산화효소 SiO2,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OH. 요 분자식으로 쓰면 C2H4O2.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구성원소가 두 가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원소 두 가지인 애가 누구누구요? 요놈 암모니아하고 SiO2죠. 이산화효소.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고 얘는 세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인가? 탄소화합물, 그럼 탄소 들어있는 물질 얘뿐이에요. 네, 아세트산. 자, 기억은 아세트산. 자, 그러면 아세트산은 기억 예문으로 바로 갈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용액은 그렇죠. 얘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산성. 산성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아니오에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얘네 세 다 들어갔겠죠. 자, 몇 가지? 세 가지이다. 그런데 니은 보시면 니은과 디귿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물질은 두 가지다. 아니요. 니은 자체가 세 가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에 해당되는 놈. 자, 수소가 구성원소인가? 그래서 수소가 구성원소가 아닌 애들 찾으라는 거죠. 수소가 구성원소가 아닌 애들은 철과 이산화효소. 얘가 지금 리을이에요. 리을. 자, 리을이 얘인데 리을에 해당하는 물질은 주거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었다. 요놈 뭐죠? 응? 자갈, 모래 뭐 이런 거죠. 자갈, 모래 이런 거의 주성분. 얘는 뭐죠? 철. 됐죠? 철근 콘크리트 이런 소리죠. 되셨나요? 철근 콘크리트. Got it? 오케이. 자, 4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45번까지 갑니다. 45번까지. 45번까지. 네, 없으시면 50번까지. 50번까지 갑니다. 50번까지. 되게 재밌는 게요.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제가 얘를 뭐로 들어드리냐면 포도주하고 포도식초로 들어드리잖아요.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지금 보시면 50번 네? 포도주, 포도식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작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6월 모의고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6월 모의고사를 안 보더라고요. 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저것 때문에 그랬죠. 그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말고사 가면 올해 3월, 4월, 6월, 그 다음에 고2 6월 이렇게 네 가지를 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고2 모의고사 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마지막 40페이지 갑니다. 40페이지. 우리가 주관식 빼고 풀기로 했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주관식. 네. 자, 55번까지 숙제였는데 마지막 페이지 갑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 (10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분자라는 놈하고 염이라는 놈하고, 그러니까 분자라는 놈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이라는 애는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래서 분자는 식이 되게 많죠. 구조식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성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도 있고, 실험식도 있고, 그죠? 근데 이온결합 물질, 염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은 뭐만 있다고요? 실험식만 있어서, 얘는 실험식으로만 돼 있어서, 또 다른 말로 그냥 화학식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얘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구조식, 시성식, 분자식, 실험식 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 이제 그림은 다시 안 그릴게요. 맨 밑에 구조식 그러니까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식과 분자식과 실험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물질은 CH4예요. 그죠? CH4. 두 번째 있는 물질은 CH3OH. 아이고, 좀 위에다 썼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물질은 CH3COOH. 자, 네 번째 있는 물질은 HCHO가 시성식이에요. 제가 저 위에다 썼네요. 됐죠? 이게 시성식이에요. 자, 갑니다. 얘는 탄화수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보자마자 왜?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게 알코올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코올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성식인 거죠. 얘를 보면 카복시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게 알데하이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데하이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얘가 메테인. 알케인족이구나. 그죠? 메테인.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메탄올. 아, 끝이 올로 끝나면 알코올이구나.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세트산. 카복시산은 끝에 당연히 산으로 끝나야겠지? 아세트산. 이렇게. 네 번째, 알데하이드. 얘는 폼 알데하이드. 앞에가 H로 돼 있으면 폼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HCOOH. 이게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앞에가 H거든요. 작용기 앞에가. 그럼 폼산. 그러니까 작용기 앞에가 H면 폼 알데하이드, 폼산. 뭐 이렇게. 자, 분자식으로 갑니다. 분자식은 뭐 CH4. 그 다음에 얘는 CH4O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C2H4O2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CH2O 이렇게 쓰는 거죠. 분자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분자식을 보고는 얘가 무슨 물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분자식을 보고는 얘가 무슨 물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탄화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알 수 있는 게 예외적인 거야. 보통 분자식을 보고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시성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실험식으로 갑니다. 실험식으로 가면 얘가 CH4, 얘는 CH4O, 얘는 CH2O, 그죠? 얘는 CH2O 이렇게 실험식이 같은데 서로 다른 분자. 그 다음에 특히 얘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다른 분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왜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온단 말이야?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물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물질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실험식을 구했을 때 그 실험식이 숫자가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실험식이란 자, 그 물질의 그죠? 그 물질의 구성 원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실험식이라고 한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화학의 기초에 관한 복습입니다. 되셨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원소는 언제 쓰고 원자는 언제 쓰는 말이라 그랬죠? 원소는 종류를 가지수를 셀 때, 종류를 셀 때, 원자는 개수를 셀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분자식은 분자 한 개를 이루는 물질의 어떻게 해요? 조성비이기 때문에, 그죠? 잘 생각합니다. 분자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CaCl2는 이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 CA 한 개와 Cl 두 개로 이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분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은 분자 하나를 구성할 때, 뭐 예를 들어 H2O면 분자 하나를 구성할 때 H 두 개와 O 하나로, 그게 맞는 말인데, 실험식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다만 그 물질을 일정량을 모아놨을 때 그 물질의 CA와 CL의 개수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대 2의 개수비이다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CA 하나하고 CL 두 개로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이제 원자량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개념 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조식량 이런 말 쓰느냐? 잘 안 써요. 시성식량 가끔 써요. 다시. 시성식량은 가끔 써요. 그런 말을 씁니다. 대학 교재 같은 데 뒤져보면 시성식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식량?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분자량 이렇게 얘기죠. 분자량. 그 다음에 실험식량 이런 거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예 요즘에는 어떠냐면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뭐라고 부른다? 실험식량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화학식량 이런 말을 쓴다. 화학식량. 아시겠죠? 그리고 화학식량 그러면 그 안에 그 넓은 범위로 뭐가 다 들어있냐면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래서 단원 제목부터 공부했습니다. 화학식량이란 저런 애들을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화학식량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가장 어떻게 해요? 작은 기본 단위부터 공부한다. 원자량이죠. 원자량. 아시겠죠? 원자량부터 공부하자. 원자량은 뭐 기준으로 하죠? 원자량은 뭘 기준으로 한다? 기준부터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기준부터 기억하셔야 된다. 자, 누구 기준이에요? 원자 번호 6번 탄소 얘가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 기준? 12짜리 기준. 그죠? 얘를 얼마로 해요? 12.땡땡으로 한 상대적 질량. 이 상대적 질량이라는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단위가 없음.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단위가 없음.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죠. 야, 우리 비례 숫자에 비례식 했는데 비례식 풀었는데 비례 숫자에 단위 달려 있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비례수니까 당연히 단위가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하지? 이게 지금 단위가 달려 있는 물리량을 따로 또 정의를 하지? 몰질량이라고. 됐어요? 자, 필요 이유. 간단합니다. 이게 원자 한 개 질량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고 복잡해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사용하기 불편한데 사용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질량수라고 하고 이 12점 땡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자량이라고 한다. 되셨죠? 자, 질량수와 원자량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질량수는 말이야, 우리가 얘를 상대적 질량을 대충 비교하기 위해서, 그죠? 비교하기 위해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해서 표시해서 쓰는 물리량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무겁네, 가볍네만 알 수 있는 거지. 그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원자량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원자량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원자량들을 정해 놓은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 번호 6번 탄소 질량수 12짜리를 원자번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원자량에 12.01 이렇게 써 있어요. 12점 땡땡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 평균 원자량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평균 원자량이라 함은 자,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이야. 알겠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물질이 염소입니다. 염소. 예를 들어 염소는 원자량이 35.5인데 원자번호 17번 염소의 원자량이 35.5인데 이 35.5라는 숫자는 뭐냐? 35Cl과 37Cl이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시그마 질량수 곱하기 존재 비율. 이렇게 합니다. 시그마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합을 구해라 이래.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35.5는 질량수 얼마? 35짜리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얘를 x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35짜리를 x로 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37짜리는 얼마가 되게? 100분의 x가 힌트예요. 100분의 x. 100분율 x%라는 거예요. 그죠? x%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100-x%.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37짜리가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셨나요? 양변에 100 곱하면, 배고프다. 하여튼, 양변에 100 곱하면 3550은 35x 플러스 얼마야? 37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죠? 그럼 35x 플러스 3700 마이너스 37x. 자, 반대쪽으로 넘기면 2x는 3700에서 얘 넘겨오면 3550배라. 즉 얼마야? 150. 자, 따라서 x는 얼마냐면 75%예요. 알겠죠? 75%. 되잖아요? 따라서 자연계의 존재 비율은 35cl 대 37cl이 75 대 25인 거야. 됐죠? 몇 대 몇이게? 3대 1이지. 되셨나요? 야, 수소 대 헬륨 비율 같다, 그죠? 통과에서 배우는. 되셨나요? 저렇게 원자량이라는 개념과 질량수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질량수는 단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일 뿐. 이해하셨죠? 네, 칠판 지우고.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핸드폰을 하시는 분인데요. 허허. 네. 자, 갑니다. 이제 원자량의 세부 내용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의 세부 내용. 그러면 왜 어째서 C를 원자번호 6번 12C를 12.땡땡으로 했을까요? 이거에 관한 설명. 아시겠죠? 이거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12.땡땡으로 했냐면 탄소 원자의 질량에다가 한 개의 질량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람 단위죠?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되게 편리한 어떤 숫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얘가 그러니까 질량수가 10이잖아? 그러니까 12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12.땡땡 그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네. 그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실제 값이 얼마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어떤 숫자 x를 곱해야 되고 이게 12.땡땡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지? 원자량이라고 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원자량의 어떻게? 질량의 단위, g을 붙인 값이 나오도록 한 거지. 그때 이 x라는 값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분의 원자량 그람 12.땡땡 g 이걸 하면 그람 지워져서 숫자만 남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오는 거지. 이 숫자가. 그래서 야,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그 분자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떻게? 이걸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지. 되셨나요? 자, 여기서 특강 다 들으셨으니까 갑니다. 세 가지 물리량이 나왔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아보가드로 수, 원자량. 이게 세 가지가 나왔죠. 네, 질문 갑니다.
이 셋 중에서 인간이 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닌 게 있어요. 뭘까요? 자, 뒤집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 변하지 않는 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이건 우리가 발견한 거지 발명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값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불변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스토리를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냐면 이 스토리를 알면 풀리는 문제들만 나와요, 앞엔. 아시겠죠? 그 문제들이 쭉 있는데 걔들이 전부 다 이것만 알면 풀려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정호 씨. 정호 씨. 갑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정했기 때문에 뭐가 결정난 거죠? 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물리량에, 즉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뭘 곱해서 쉬운 숫자를 만들기로 하고 이걸 약속한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 아보가드로 수가 튀어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면 알겠죠? 원자량 기준값을 바꾸면 분명히 아보가드로 수 바뀌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보가드로 수를 바꾸면 원자량 바뀌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아 나중에 외워야지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봐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이게 어떻게 변하니? 사랑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변할 수 없죠. 안 변한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 안 변하는 애에다가 뭘 곱해서 우리가 편한 숫자를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만들어낸 숫자라고,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량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보가드로 수를 바꾸면 분명히 아보가드로 수를 바꾸면 얘가 안 변하고 쟤가 변하고 원자량을 바꾸면 얘가 안 변하고 얘가 변한단 말이야. 알겠지? 예. 네. 되셨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됐죠? 이렇게 겁나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미워할 거야. 알겠지? 정호야, 미워한다고. 알겠지? 뭐 변한다고? 뭐 변한다 그랬어? 아보가드로수하고 원자량은 변할 수 있어. 그거는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다시 하면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어. 뭐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안 변해.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 스토리를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기초 문제가 필요하시면 꼭 저한테 개인 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근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기초 문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분자량부터 갑니다. 분자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양이야? 이게 분자식이라는 거로부터 나온 양이지. 그러니까 분자식이라는 애는 공유결합 물질만이야. 다시.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이온결합 물질은 절대로 분자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량이고 분자량이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부터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뜻이고 분자량은 겁나 간단해. 시그마 원자량이야. 시그마 원자량. 무슨 얘기야? 원자량의 합. 그쵸? 근데 원자량이 단위가 없으니까 얘도 단위가 없어요. 그죠? 단위가 없는 값들을 합친 거라 분자량도 당연히 단위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몰질량이라는 거를 새로 정의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몰질량을 쓰는 이유와 분자량을 쓰는 이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량과 분자량 그람은 분명히 다른 거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면 원자량 중에 알아두면 편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자, 탄소는 12, H는 1, 얘는 16, 얘는 14. 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여기 탄소 하나를 올려놨어. 탄소 한 개를 올려놨어. 반대쪽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이제 화학 저울이란 말이야. 화학 천평. 화학 천평 같이 보이죠? 아닌가? 자, 여기다가 만약에 H를 올려놓으면 몇 개를 올려놔야 될까요? 라는 뜻이거든. 그죠? 만약에 H를 올려놓으려면 몇 개를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여기 자그마치 몇 개를 올려놔야 된다고? 12개를 올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질량이 12분의 1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해갔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내신 문제. 이런 거란 말이야. 상대적 질량. 그죠? 즉 상대적 질량이니까 원자량이죠. 예. 상대적 질량, 즉 원자량 곱하기 개수는 오른쪽 원자량 곱하기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지. 됐죠? 예, 이게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탄소 놓을 거고 여기에 산소 놓을 거야. 그런데 얘 원자량이 12고 얘 원자량이 16이란 말이지. 여기 써 있잖아. 됐죠? 됐어요? 그러면 얘 X계와 얘 Y계를 놔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X 대 Y는 어떻게 한다고? X 대 Y는 16 대 12, 즉 4 대 3이라고. 그러니까 C 4개 놓고 산소 3개 넣으면 된다 이거지. 되셨나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분자량은 너무 쉽다 이거지. 예를 들어 O2에 그다음에 H2O에 그다음에 CO2에 분자량을 구해라. 분자량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O 원자 2개, 얘는 H 원자 2개에 O 원자 하나, 얘는 C 원자 1개에 O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량의 합인이 16 곱하기 2에서 32. 얘는 1 곱하기 2 플러스 16 해서 18. 얘는 12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 해서 44. 뭐 이런 말이지. 그죠? 되셨나요? 됐죠? 자, 이제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뭐 이렇게 항상 더 해, 그제? 이게 화학이 그래.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자꾸 나와. 뭐가? 자, 이게 그러니까 산소 원자량의 2배잖아요, 지금. 그죠? O2 분자량은 산소의 원자량의 2배란 말이야. 그러면 산소의 분자량 그램은 산소의 원자량 그램, 그죠? 산소의 원자량 그램의 2배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산소의 원자량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의 2배.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됐잖아요? 오케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쪽으로, 화학식 쪽으로 가면 어떤 거냐면, 아까 아세트산이 CH3COOH였는데, 얘가 이제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C2H4O2고, 그 다음에 이거 실험식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CH2O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분자식은 실험식의
실험식의 n배야. 물론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으면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식량, 분자식의 식량, 즉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몇 배? n배이다. 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험식에다 곱해야 되는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실험식량분의 분자량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구한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분자량이고요. 밑에 있는 예제 2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칠판을 지울게요. 아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넘버를 우리가 6 곱하기 10의 23을 사용하자고 하면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이런 거예요.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걸 곱하면 산소의 원자량 그램, 즉 원자량에다 그램 붙인 게 나오더라. 그죠? 이걸 알고 있으니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넘버분의 산소의 원자량 그램 이렇게 할 거다. 됐죠? 자, 따라서 6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산소의 원자량 16 그죠? 그램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러면 2, 3은 6, 2, 8이 16. 3분의 8 곱하기 이게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상한 숫자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이 이상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저 이상한 숫자들이 저렇게 나온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편하다. 이런 얘기지. 자, 갑니다. 다음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하세요. 아세트산입니다. 자, 분자량이죠? 네, 분자량을 구하세요. 분자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 이렇게요. 1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6 곱하기 2. 자, 24에다가 28, 그 다음에 32면 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a2O의 화학식량. 그쵸? 화학식량. 얘는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틀린 거죠? 네. 분자량이 아니다. 화학식량은 얼마냐? NA가 2개, O가 1개. 화학식량도 똑같이 구하는군요. 분자량하고. 네. 분자량이라는 말을 못 쓸 뿐이지, 화학식량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23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1. 그래서 46에다가 16 더하면 62 이렇게요. 자, NaCl의 화학식량, 얘도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은 얼마냐? Na 1개, Cl 1개. 자, 23 더하기 1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35.5 곱하기 1 이렇게 58.5 이렇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량과 마찬가지로 화학식량은 전부 다 단위가 없어요. 다시 아까 분자량만 화학식량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위가 없다고 그랬는데 화학식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량의 합이니까 즉 단위가 없는 물리량의 합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마지막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얘 숫자가 크겠는데요. 그죠? 아마 클걸요? 98인가 그럴 텐데. 자, H가 2개, S가 하나, O가 4개. 여기서 많죠? 1 곱하기 2 더하기 32에 1 더하기 16에 4. 그러면 34 더하기 64. 98 이렇게 되네요. 98.
자, 이제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배울 겁니다. 몰, MOLE라는 묶음 단위. 얘는 묶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뭘 묶어요? 뭘 묶어요? 뭘 묶든, 그죠? 뭘 묶든 몰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몰이라는 건 몇 개를 묶을 거냐? 아보가드로 넘버 개만큼 묶을 거예요. 즉 어떤 입자기만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입자 1몰이라고 한다. 입자 1몰이라고 한다. 이때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값이다. 그죠? 아까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원자량 기준으로부터 나왔죠? 원자량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됐어요? 이거 왜 쓸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산소가 뭐 0.16g 아니 맞았어 0.32g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개수가 우리 손으로 세기에 어려운 개수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 개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입자 하나의 질량이 O2 분자의 하나의 질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너무 크고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한 숫자가 나와서 그래. 그죠? 그래서 좀 사용하기 편리한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몰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입자 1몰이므로 그죠? 입자 X계는 X계? N계 하자. N계는 입자 X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입자는 다 우리가 이자. 알겠죠? 비례식이니까. 이자. 알겠죠? 싹 다 잊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몰수를 구하는 식이 나온다. 몰수 X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네들 곱한 거?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N 곱하기 1몰. 됐죠? 그래서 몰수 X는 이렇게 구한다. 즉 더 간단히 하면 이런 거죠. 주어진 개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됐죠? 비례식으로 푸는 거다. 근데 개수를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냐?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개수를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게 문제는 잘 안 낸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칠판 지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물을 1몰을 모아놨대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을 1몰을 모아놨대요. 그럼 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되겠죠? 물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H2O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점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 애가 1몰 있어요. 1몰이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뭘 하나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자, H 원자는 몇 몰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죠? H 원자는 몇 몰 있을 거예요. 자, 분자당 몇 개씩 있어요? 분자당 2개씩 있어요. 근데 그 분자가 몇 개 있다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그러니까 H 원자는 몇 개가 있냐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2몰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되셨나요? 2몰.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분자당 1개씩 있으니까 당연히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 있겠죠. 그러니까 몇 몰이냐면 1몰이에요. 맞죠? 이런 말이지.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왜 2몰이냐 이거 그죠? 왜 2몰이냐 이거야. 그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자당 H 원자 수가 2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인 거지. 그러니까 분자당 O 원자 수가 1개라는 거야. 그죠? 되셨나요? 그런 뜻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다 이거지. 분자 몰수로부터 원자 몰수를 알아낼 때는 누가 중요한 값이다? 분자당 원자 수가 중요한 값이다 이거지. 되셨나요? 즉 이거를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쓰면 분자의 몰수는 되죠. 잘못 썼다. 원자죠, 원자. 원자의 몰수는 분자 몰수에다가 그게 요거잖아. 분자 몰수에다가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땡 원자 수는 분자 몰수 곱하기 분자당 땡 원자 수야. 그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봐. H 원자의 몰수는 분자 몰수 곱하기 분자당 H 원자 수. 이러면 되고. 그죠? 여기다가 산소 집어넣으면 산소 원자 몰수는 분자 몰수 곱하기 분자당 산소 원자 몰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총 원자 몰수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분자 몰수에다가 분자당 총 원자 수를 곱하면 된다. 되셨나요? 그죠? 이런 뜻이다. 제가 이걸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쫙 펼쳐서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었어요. 겨울방학 때 너무 못 알아들어서 학생들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제 뭐 하는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뭐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뭐에 막혔는지 아시겠죠? 이게 결국 이 그림이 있었는데 내가 그 그림에다가 짧게 그냥 이것만 써줬었거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개념 완성하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왜 한글로 써놨냐? 한글로 써놓으면 하나를 더 물어볼 수 있다. 포말데하이드가 HCHO인지 알아야 문제 풉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다시.
갑니다. H2O 0.75몰 속에 총 원자의 몰수. 몰수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거는 H2O 0.5몰 속에 총 H 원자수예요. 몰수와 원자수는 다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총 원자 몰수 구하려면 H2O의 분자 몰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당 총 원자수 곱하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H2O 분자 몰수는 얼마예요? 4분의 3몰이군요. 4분의 3몰 곱하기 분자당 총 원자수는 3개입니다. 그죠? 3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분의 9몰. 됐죠? 계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산하면 얼마죠? 2.25? 그죠?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음 H 원자수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식의 흐름은 똑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몰수라는 거 알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몰수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H 원자 몰수라면 H 원자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야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 H 원자 몰수는 자, 분자 몰수가 4분의 3몰이고요. 그 안에 H가 몇 개 들어 있어요? 분자당 H 원자수가 2개고요. 거기에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5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나와요. 됐죠? 되셨나요? 만약에 아보가드로 넘버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계산하셔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수자 처리하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유효수자 처리까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고나 자사고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유효수자 처리하고 막 이러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암모니아 1.5몰 2분의 3몰 속에 N 대 H의 원자수비 바로 얘기해 볼까요? 얼마예요? 다시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안 나오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이미 써 있거든. 1대 3이에요. 1대 3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게 전체 양이잖아요. 전체 양. 분자의 전체량. 분자의 전체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수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원자수비예요. 이게. 또는 이게 몰수비예요. 이게 원자수비 또는 몰수비 이렇게 써있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왜 제가 조성비라는 말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요. 그쵸? AXBY. 그죠? 여기서 X 대 Y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성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조성비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이 조성비라는 거 결국에 뭐라고요? 개수비이며 뭐라고 했죠? 개수비는 오늘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아보가드로, 그렇죠? 몰수가 나오죠? 네, 몰수비예요. 되셨나요? 예, 그냥 문제에 써 있는 걸 보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그쵸? 왠지 아시죠? 네. 23문제에 50분에 풀어라고 그럴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주관식까지 해서. 그죠? 근데 저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답 없어요. 알겠죠? 큰일 나요. 연습 안 돼 있으면. 자, 다시. 자, 이거 갑니다, 이거. 포말데하이드 1몰 속에 H 원자수는 그럼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H 원자몰수 얼마예요? H 원자몰수는 분자몰수가 1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당 H 몇 개 있어요? 2개 들어있어요. 그쵸?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넘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럼 이런 예문들이 어디서 이렇게 제가 발췌하는 거냐? 기니디 예문에서 발췌하는 거거든요. 아, 기니디 예문에 저런 거 많더라. 이렇게 해서. 됐죠? 그리고 또 어떤 데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주어진 개수 중에 제일 많은 것을 골라라. 1, 2, 3, 4, 5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에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걸 계산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2 아보가드로 넘버 이러면 되고 여기는 1.5 아보가드로 넘버. 누가 많아? 누가 많아? 얘가 많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개수고 얘도 개수라면 그 다음에 얘는 빼고 얘도 개수라면 얘는 4분의 9몰이니까 어떻게? 2배가 넘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얘가 얘, 그 다음에 얘가 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돼서 이렇게 짧게 쓸 수 있으면 짧게 쓸 수 있을수록 좋단 말이지.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 그러는 거야. 되셨나요? 자꾸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시간을 벌어서 뒤에 양적 관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몰과 질량으로 갑니다. 몰과 질량. 몰과 질량. 자, 몰과 질량. 1몰의 질량 뭐 이런 게 나왔어요. 1몰의 질량. 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자, 이런 거요. 원자 1몰의 질량. 그러면 이걸 원자의 몰 질량이라고 하고 원자량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 그람만 붙이면 돼. 그러면 여기다 동글뱅이 치고 여기다 동글뱅이 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 그람 이러면 되죠. 화학식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그람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근데 화학식은 누가 화학식인지 알죠? 염은 화학식량, 화학식 1몰의 질량 이렇게 가는데 화학식량 그람, 오케이? 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빈칸 채워볼까요? 첫 번째 빈칸.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수소 원자량 그람. 두 번째, 수소 분자 1몰의 질량은 수소의 분자량 그람. 세 번째,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물 분자의 분자량 그람이므로 얼마라고 쓰면 되죠? 네, 18g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NaCl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그람. 근데 아까 예제에 있었어요. 그쵸? 얼마? 58.5g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거요. 이제 요걸 왜 주웠지? 진짜. 예, 이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쓰고 있어요. 자, 원자 1몰의 질량이 원자량 g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자 X몰의 질량은 주어진 질량. 그죠? 그 질량은 이제 그람 단위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W?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비례식이란 말이지. 이거 쉽게 되면. 이게 지금 쉽게 되면 비례식이란 말이지. 맞죠? 그럼 얘도 똑같죠? 얘네들이 곱한 건 얘네들이 곱한 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서 원자의 몰수. 원자 몰수 X는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질량 곱하기 1을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되셨나요? 됐죠? 이게 몰수를 구하는 두 번째 식.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원자라는 단어에다가 뭐라고 다 이거를 찾아 바꾸기 하면 돼. 원자를 분자로. 그죠? 분자 1몰의 질량이 분자량 그람. 분자 X몰의 질량은 분자 몰수 X는
분자량 g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에 개념 완성하기가 있습니다. 2개. 되셨어요? 2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쓰십니다. 왜요? 아, 네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 뷰테인이라고 워드 쳐놨거든요. 다 프로페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자식은 맞았어요. 근데 이름은 다 틀렸어요. 왜 다 뷰테인이라고 썼나 몰라요. 프로페인입니다. 프로페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쓸 것. 되셨나요? 오케이 버리? 됐죠? 네. 오늘 나가야 될 저기가 13페이지까지니까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하시겠습니다.